안녕하세요. VNMJ 피부과 성형외과의 이병도 원장입니다. 요즘은 주기적으로 리프팅 시술을 받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 비싼 리프팅 시술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집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이 시술은 피부과에서 받지만 사실 홈케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리프팅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고, 반대로 재생 능력이 떨어지면서 효과도 줄어들기도 하는데요. 즉, 이 높은 효과를 원하신다면 그만큼 후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프팅 시술 효과를 더욱 높여줄 수 있는 홈케어 꿀팁들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리프팅 시술을 받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 꿀팁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리프팅 시술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울세라와 써마지 이 두 가지 조합을 가장 많이 떠올리실 건데요. 울세라는 초음파, 써마지는 고주파 에너지로 사용을 하는, 에너지는 다르지만 이 피부에 열 에너지를 전달하고 피부가 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재생을 촉진하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이 피부에 열 에너지가 전달이 되면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는데요. 이 과정에서 노화된 콜라겐이 제거가 되고 콜라겐을 만드는 섬유화 세포를 자극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피부 재생이나 탄력 개선과 같은 효과를 저희가 얻을 수가 있는데요. 즉, 울세라와 써마지는 우리 피부가 새롭게 리모델링 될 수 있도록 계속 일을 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 말은 곧 울세라와 써마지 후에 피부가 일에만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제공을 해주고 저희가 도와준다면 이 시술 효과를 더욱더 높일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지금부터 리프팅 시술 후에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5가지 홈케어 꿀팁들에 대해서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꿀팁은 클렌징 방법입니다. 이 리프팅 시술을 하고 나서 세안을 해도 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울세라나 써마지를 받은 당일에도 세안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리프팅 시술을 받고 난 후에는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많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물리적인 자극과 화학적인 자극이 이 두 가지 모두 줄여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제 물리적인 자극은 말 그대로 손을 너무 세게 문지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수를 하실 때 뽀득뽀득 해야 기분이 좋아지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 하지만 리프팅 시술 후에는 클렌저를 직접 얼굴에 문질러서 거품을 막 내시는 것보다 누르면 거품이 나오는 좀 무스 타입의 클렌저를 사용을 하시면 좀 더 부드럽게 세안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가능하면 클렌저도 약산성 제품의 순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굳이 시술을 하셨다고 약산성 클렌저를 새로 구매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클렌저를 손으로 비벼서 충분히 거품을 미리 내주시고 이 손이 아니라 거품으로 세안한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롤링해서 세안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꿀팁은 재생크림을 자주 발라주시는 건데요. 재생크림은 여러 가지 성장인자, EGF와 그리고 세라마이드, 펩타이드 등 성분들이 들어있는 이 피부 재생과 보습에 도움을 주는 제품인데요. 시술 후에 재생크림을 발라주면 시술 효과를 높여주고 재생기간 동안에 피부를 더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생크림을 고르실 때는 EGF나 병풀 추출물, 그리고 펩타이드, 세라마이드 등의 항염 진정 성분이나 피부 장벽을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피부에 좋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평소에 안 쓰던 비싼 화장품이나 기능성 제품을 꺼내서 새로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여러 제품을 바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오히려 이런 기능성 제품을 너무 과하게 바르다 보면 피부에 자극이 더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바르던 토너도 따가운 경우에는 스킵을 하셔도 되고요. 재생크림이나 수분크림 정도로 제품을 간소화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꿀팁은 바로 비타민C나 비타민 E 같은 영양제의 섭취인데요. 비타민C나 E의 항산화 성분들은 활성산소를 억제해서 노화를 예방해주고 또 콜라겐 생성을 활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피부 재생에 효과가 좋습니다. 울세라나 써마지 시술 후에 이런 비타민들을 신경 써서 챙겨 드셔주시면 피부 재생에 좀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꿀팁은 기본적이지만 꼭 필수로 챙기셔야 하는 관리법인데요. 바로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입니다.
간혹 시술을 받으시고 자외선 차단제를 잘 안 바르시거나 모자도 안 쓰고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 종종 계신데요. 사실 자외선은 리프팅 시술의 유무를 떠나서 우리 피부에 굉장히 좋지 않은 요소입니다. 정상인 피부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으면 기미, 검버섯, 잡티 이런 색소를 만들게 되고 광노화라고 하죠. 이 피부를 노화시켜 칙칙하면서도 주름지고 피부를 얇게 만드는 주 원인인데요. 특히 시술 후에는 피부가 더 예민해지고 피부 장벽이 매우 헐거워져 있는데 이때 자외선에 그대로 노출이 되면 평상시보다 멜라닌 색소가 더욱 활발하게 생성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프팅 시술 후에는 더더욱 자외선 차단에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오전에만 바르고 오후에는 안 바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수시로 덧발라 가면서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이 자외선 차단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선쿠션을 수시로 덧발라 주시는 것만으로도 자외선 차단 효과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리프팅 시술 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자주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하고 싶은 꿀팁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방법은 실제로 아토피 피부염을 겪는 분들에게 사용되는 치료법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식염수 팩입니다. 이 리프팅 시술을 하고 나면 일시적으로 열감이나 통증, 붓기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런 증상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쿨링팩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사실 리프팅 시술 하고 나서 2, 3일 정도는 너무 차가운 팩은 하지 않는 게 좋거든요. 식염수 팩은 열감이나 건조함을 일시적으로 잡아주는 쿨링 효과가 있어서 증상이 매우 심할 때 해주시면 좋은데요.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이 빈 통에 생리 식염수를 부어주고요. 멸균 꺼즈를 여기 담가서 적셔주면 끝인데요. 충분히 적신 멸균 꺼즈를 스킨팩처럼 얼굴에 올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수분이 공급이 되고 피부가 진정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통증이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피부 재생이나 회복에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주의사항은 너무 오래 붙이고 계시면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10분을 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식염수 팩을 한 뒤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서 덮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은 리프팅 시술 효과를 2배로 높일 수 있는 홈케어 꿀팁들을 알려드렸습니다. 피부 시술은 많은 분들이 시간을 내고 비용을 들여서 받는 만큼 오늘 알려드린 꿀팁으로 더욱더 높은 효과를 오랫동안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리프팅 시술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런 꿀팁들을 더 효율적으로 가성비 있게 시술 효과를 오랫동안 유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VNMJ 피부과 성형외과의 이병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